리틀 포레스트 이승기가 자신의 육아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SBS 세월화 예능 리틀 포레스트의 제작 발표회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서옥에서 열렸다. 이승기, 이서진, 박나래, 정소민과 연출자 김정욱 PD가 참석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승기는 교육관이나 아이를 위한 환경 그런 걸 건너 듣기는 했지만 막상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뭔가를 해주는 방향,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 혼자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신선하고 기발한 생각도 있다. 만약 가정을 갖고 아이를 생긴다면 잘 지켜봐 주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말했다. 또 이승기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그는 나만 따고 싶었는데 정소민 씨도 같이 따는 바람이 빛이 바래기는 했다고 농담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딴 거다. 그냥 연예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걱정스럽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난 아이들을 돌볼 기회가 없었는데 보통 내 계획과 예상 가능한 범위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와서 당황스럽더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아이와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잘 몰랐다. 제작진 미팅했을 때 아이를 작은 인간으로 대하려고 했는데 아이 취급을 했던 것 같다.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대화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SBS에서 파격적으로 편성한 첫 16부작 월화 예능 리틀 포레스트는 배우 이서진, 이승기, 박나래, 정소민이 푸른 잔디와 맑은 공기가 가득한 자연에서 아이들과 맘껏 뛰놀 수 있는 친환경 돌봄 하우스를 여는 무궁의 정정 예능이다. 12일 오후 10시 첫 방송을 시작해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지난 24일 강심장에서 고나 미르남매의 고충 얘기와 함께 황제 이승기 선생의 가족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가족들이 밖에 나가면 서로 다 모르는 척 한다. 특히 여동생 주변에는 내가 오빠인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고 동생이 제가 오빠라고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가족끼리 사이는 정말 좋다. 서로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밖에만 나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 된다. 2018년 9월 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이야 미우새에는 이승기가 특별 게스트로 스튜디오에 출연. 재치 있는 입담으로 모벤져스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신동엽은 이승기에게 여동생은 오빠가 이승기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승기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여동생도 제가 오빠라는 것을 잘 말하지 않는다. 어디 가면 최대한 숨기는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서장훈은 다 숨기려고 하나 보다. 잘생긴 오빠 이승기도 숨기고 못생긴 오빠 나도 숨기더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폭소하게 했습니다. 서장훈은 내가 생각해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 말했다가 나를 닮았다고 할까 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승기를 향해 둘이 닮았을 텐데 라고 물었고 이승기는 여동생이 저와 이미지가 닮았습니다. 제 동생이라고 말하고 보면 닮았다. 그런데 이승기 닮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더 말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어머니 역시 왜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을까요?
분명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혹시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경계하는 것이겠죠. 이승기 여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외모에도 신경 많이 쓰고 사춘기가 올 때였다. 동생이 저랑 많이 닮았다. 동생을 보면 다들 머리 긴 이승기라고 한다. 이승기 동생이란 걸 모르는 친구들이 이승기 닮았다고 하면 여동생이 내가 걔를 왜 닮아라고 화를 냈다더라. 아무튼 이승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톱스타가 된 다음에도 가족들은 이승기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항상 겸손하게 지내는 것이 몸에 배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승기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말을 못해서 이승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승기가 달변인 이유도 그의 집안 내력입니다. 이승기 달변은 좀 과찬이고요. 저는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적당히 말해야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가속이 붙어서 제어를 못할 때도 있어요. 말하는 훈련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집 식구들이 전부 말이 많은 편이에요. 대화가 끊이지 않아서 심심할 틈이 없거든요. 이렇게 가족들 역시 겸손하게 지내고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승기에게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판타스틱 듀오 시즌2가 종영을 한 뒤 4분 분량의 영상은 이승기의 저녁 당일인 이승기의 집에서 촬영된 집사부 일체 제작진과의 인터뷰로 시작됐고 방송에는 이승기의 긴장한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이승기는 방송에 나오면서 예능 프로의 집사부 일체에 대한 일종의 인터뷰식으로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남자의 의리는 그만하고 싶다고 말한 뒤 집사부 일체는 걸그룹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출연진은 고정 멤버는 이승기, 이상윤, 육성재, 양세형이 잡혔고 이승기는 그럼 게스트라도 걸그룹이 안 되면 거리라도 해 아직 전역 군인의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사부 일체는 물음표 가득한 청춘들이 마이웨이 괴짜 사부들을 찾아가 동고동락하며 깨달음 한 줄을 얻을 인생 과외를 받는 새 예능 프로그램으로 청춘 4인방은 자신만의 한 방이 있는 사부를 찾아가 오직 그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생활하며 좌충우돌 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승기는 과거 SBS 연예대상 최연소 대상 후보로 이름을 올릴 만큼 예능감을 자랑했던 터라 전역 후 처음으로 고정 출연하는 예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한강에서 진행된 집사부 일체 첫 촬영에서는 강추위 속에서도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으며 등장해 전역 후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예능감을 선보였다는 고는 하는데 아직 구상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보니 궁금해진다. 이승기가 전역 후 처음 도전하는 예능으로 드라마와 달리 예능에는 감과 촉이 중시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이승기는 카메라 앞에서 많은 설렘을 드러냈고 첫 촬영에 들여서자 그는 예능의 기본은 짐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만약을 대비해야 하니까 일단 취사도구와 침낭까지 다 챙겨왔다. 군 전역 이후 야전 취사에는 도가 텄다며 변치 않은 준비 성과 입담을 자랑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아직까진 그의 감과 입담은 살아있는 것 같아 집사부 일체가 시청자의 눈높이만 맞춘다면 제대로 예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이승기는 스스로 미화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승기 모범생이란 이미지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팬클럽 사이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승기가 인사하면서 쓰레기까지 버려줬다는 글을 읽었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좋게 바라봐 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포장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 걱정되긴 하죠. 이승기, 자신이 좋게 포장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이미지가 좋아지겠지만 두고 본인의 생활에 발목이 잡히게 되죠. 이승기 1박 2일을 하면서 연예인은 절대 자기 혼자 돋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출연자들의 팀워크뿐 아니라 매니저, 프로듀서, 작가들과의 유대 관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많이 배운 건 겸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승기에게 연기력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박 2일로 허당의 이미지를 얻고 있을 때 찬란한 유산에 출연하면서 초반에 연기력 지적을 받았죠. 이승기 제가 1박 2일 등에서 쌓아왔던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데다 선우환의 성격 자체가 제가 살아온 과정과 정반대라서 연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변신을 당연히 흥미롭게 받아주실 줄 알았던 시청자의 반응까지 예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승기 사실 시청자들 눈이 정확하잖아요. 사회까지 방송을 보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주 단순한 대사라도 표정이나 몸짓에서 사소한 즉흥 연기를 더해가며 선우환을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청자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야말로 사실 연예인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노력이 안티를 없애고 팬덤 역시 그 연예인을 따라 개념 팬덤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니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천년악귀가 되어버린 원령과 배신을 당한 서화, 원령에게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나선 강치는 그렇게 재회를 했습니다. 천년악귀가 되어 기억을 잃어버린 원령은 자신을 알아보는 부인인 서화와 아들인 강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서화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원령은 자신이 왜 천년악귀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백년객관을 찾은 원령은 조관웅을 죽이기 위해 보낸 자객들과 조관웅을 지키는 무리까지 모두 죽이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가 누구냐고 되묻습니다. 천년악귀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강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담평주는 극검 수련을 시작합니다. 강치의 잠재적 능력을 끄집어내기 위해 평생 단 한 번뿐인 수련을 시작합니다. 염주팔찌를 풀고 진검으로 승부하자는 평준과 이유를 알지 못해 당황해하는 강치는 죽음까지 담보한 대결을 시작합니다. 조관웅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던 서화는 오른팔인 필목이 자신을 배신한 줄도 모르고 조관웅을 죽이겠다고 엄포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말아라며 조관웅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그들은 조관웅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상단의 운명을 위해서는 단주인 자신이 아닌 조관웅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재령으로 인해 서화는 죽을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날이 새도록 대결을 하는 강치와 평준의 모습을 지켜보는 여울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서화를 만나고 돌아오자 극검 수련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여울에게는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울로서는
강치와 아버지 평준 모두가 불안하기만 했으니 말이지요.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운명을 가진 강치가 진정 그럴 능력이 있는지 호가해내야만 하는 평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좀처럼 평준을 제압하지 못하는 강치에게 어느 순간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지 기억해내라는 말에 여울과 아버지 최마름을 지키기 위한 순간을 기억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순간이 강치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순간을 깨달은 것이지요. 재빠른 동작으로 평준을 제압하지만 마지막 순간 공격을 멈춘 강치를 칼로 찌른 평준은 실전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죽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세력을 다해 강치에게 큰 가르침을 준 평준은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천년악기를 막지 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치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가 강해지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서화가 배신을 당하고 재령이 조관웅에게 조총을 선물하자 그는 좌수영 이순신이 준비 중인 거북선 도면을 넘깁니다. 거북선의 실체를 외인들에게 알린 조관웅에게는 오직 자신을 위한 탐욕만이 존재할 뿐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런 그들과 상관없이 좌수영은 거북선에 들어갈 총통들을 실험하고 좀 더 현실적인 도면들을 수정하며 외인들의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재령의 배신으로 궁본의 단주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서화는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조관웅을 죽이기 위해 20년을 기다렸지만 그 중요한 순간 재령의 배신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움직여야 하는 서화는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맙니다. 단주를 죽여버려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재령이 보낸 자객들과 맞서는 상황에서 강치는 여울과 곤이 함께 그곳에 등장합니다. 평생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가 너무나 컸던 강치는 처음에는 서화를 만나러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을 낳자마자 강물에 버려버린 어머니, 어떻게 죽든 상관없다는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독한 상처를 받은 강치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조관웅을 죽이겠다는 복수심으로 뭉친 서화와 태서, 그리고 어머니인 서화를 구하기 위해 떠난 강치의 모습들은 흥미로웠습니다. 조관웅의 악행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서화는 외인들과 연을 끊게 되고 외인과 손을 잡은 조관웅을 단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원령에게도 거래를 요구하는 조관웅의 배짱은 대단하기만 합니다. 그 지독한 악행은 천년악귀 앞에서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조관웅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최악의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조관웅의 목을 조이며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이 거래라며 서화가 어디 있는지 묻는 원령은 오직 자신을 이렇게 만든 존재를 처단하기에만 집착합니다. 서화를 만나러 갔던 여울은 심란에 있는 강치에게 어머니의 본심을 전해줍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떠나야만 했고 아들을 반갑게 품을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강치를 흔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워서 편히 자본 적인 없다는 어머니 서화. 그녀는 조관웅에 대한 복수를 위해 아들을 버려야 했던 지독함과 그렇게 아들을 버린 자책으로 아들을 만나고도 마음껏 즐거워하지도 못한 것이 바로 어머니 서화였습니다.